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나왔던 기사죠. 이 5월 30일부터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 2025의 포스트 세션으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간암 원인 바이러스 무관하게 이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해서 위에 있는 부분 발표 내용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암에는 뭐 3대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술이라든지 뭐 흡연, 그다음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간암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는 B형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감염해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확률 자체가 한 70% 이상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형보다는 C형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많고, 이런 이제 B형, C형 관련되는 이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 간암의 인자로 많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 바이러스가 B형이냐 C형이냐에 상관없이 소라페닙 대비해서 이 OS 값이라든지 PFS 값의 데이터가 위에 있다는 발표를 이번 아스코 2025에서 포스트 세션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미국 이제 일리노이주주 시카고에서 많이 뭐 개최되는 장소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는데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스트릭 관련되는 부분이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어서 리보세라닙으로 검색하면 초록이 한 장짜리 뜹니다. 예, publication only 이제 출판 전용으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 관련되는 부분, 이 테이스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very operative treatment, 헤파토셀룰라 칼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랜덤하고 오픈 라벨 형태로 여러 이제 암센터에서 임상이 진행되었던 부분에 백그라운드라든지 내용들,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 관련해서 저자는 영샹시아라고 이제 뭐 중국계 이 간암 관련되는 센터, 그 난징에 있는 병원에 있는 여기에서 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저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국내 기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그 사후 분석입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임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 분석 관련되는 논문이다. 그래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 병용 관련해서 사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인데요. 만성 B형,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여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대사질환으로 이제 서양 쪽 이제 특히나 영미권에서는 비바이러스성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은 이런 간염 관련되는 부분도 무관하게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고,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원인의 환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암제 효과가 바이러스성 종류와 B형이냐 C형이냐, 그러니까 간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A, B, C, D 이렇게 총 5가지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염은 A형은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 없고요. 이 B형하고 C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유명한데, 우리 국내 쪽에서는 여기가 60% 70%예요. 그 다음에 C형 쪽이 이제 15% 20%인데, C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C형 바이러스가 간암 쪽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만성화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변이의 종류가 좀 다양한 어려움이 뭐 있다. 국내 쪽에서는 이제 뭐 D형이나 E형 관련되는 부분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인종마다 이 바이러스의 어떤 종류나 유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스 310 관련되는 참여 환자들을 병의 원인에 따라서
요걸 이제 에틸랄러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바이러스성이 아닌 대사성 질환으로 걸리는 부분, 그 다음에 전형적인 B형이냐 C형이냐 이 인자에 따라서 이 양성인 그룹별로 분류하고, 예. 요게 이제 뒤에 이제 표에 보면 에틸라지 이제 그룹이라고 여기 이제 원인별로 나눈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아닌 전체 이제 15.4% 42명, 소라페닙은 여기에 이제 4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뭐 22명, 그 다음에 전체 이제 272명, 271명의 모집단 이제 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C형 바이러스 여기는 이제 29명, 그럼 전체에서 한 10.7%죠. 271명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B형 바이러스 쪽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B형 바이러스가 272명,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B형이 많겠죠. 그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08명이니까 76%. 그 다음에 소라페닙도 왜냐면 간암이 이제 발생하는 비율로 보면 아시아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에는 이제 뭐 간암이 희귀암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라페닙도 이제 임상을 할 때 B형 바이러스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제 8% 정도가 C형이고, 아예 이제 없는 쪽도 한 15%, 여기에 이제 외국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이 OS 값과 PS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뭐 바로 보시게 되면 B형 바이러스 걸렸던 부분으로 간암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OS 값이 23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형 같은 경우는 OS 값이 더 높았습니다. 31개월 정도가 나왔죠. 예, 소라페닙은 15개월, 13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이런 B형, C형 바이러스하고 상관없는 비바이러스성 대사성 질환에 여기도 OS 값이 여기는 26개월, 15. 그러니까 소라페닙에 대비해서 전체 생존율 값은 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PFS 값도 B형일 때 3.7개월, 5.6개월, 한 2달 이상 길고요. PFS 값은 C형 미국 쪽에 이제 있는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죠. 한 뭐 3배 이상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발해성이 없는 쪽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PFS 값이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원인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굉장히 대조군 대비해서 우월한 부분을 보였다는 것을 이번에 포스트 세션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결과 모든 그룹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B형, C형이냐, 비바이러스성에서 리보세라닌 감내주마 병용요법이 굉장히 OS 값과 PFS 값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표에서 보였듯이 C형이나 B형에서도 이 OS 값, PFS 값이 다 우위에 있고,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비바이러스든 뭐 바이러스든 모든 이제 그룹에서 소라페닙 투여군의 수치가 리보세라닌 병용 투여군의 수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리보세라닌 감내리주마비 대조군 대비해서 위성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C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자군의 데이터가 앞서 보였듯이 한 3배 가까이 OS 값이 나왔잖아요. PFS 값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보세라닌 감내리주마비의 어떤 병용요법이 이런 임상적인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DA 어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종양학회에서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죠. 3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주가가 9만 뭐 7천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을 때 에즈모에서 발간했던 간세포암 진단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1차 치료제로 오프라벨 형태로 허가가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9월 달에 EMA도 신청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5월 30일에 개최가 되어서 항서제약도 이제 이번에도 여러 많은 이제 학회 참여해서 논문 발표가 있는데요.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 이 발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